네, 대받고 싶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증시 핫클립 시간부터 이어가야 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TN 상상클럽 영승환 전문가님과 최태훈 전문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먼저 좀 아부성 인사부터 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과 함께 가장 먼저 해야 할 이야기는 오늘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여러분은 오늘장 어떤 점을 가장 유심히 보셨습니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키워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오늘 뜨겁게 달궈진 키워드, 수급, 업종, 이슈 중 두 분의 전문가는 과연 뭘 선택했을까요? 먼저 염태훈 전문가님의 이 추천, 염승환 전문가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일단 오늘 바로 이슈를 꼽았는데요. 네, 바로 이슈 어떤 부분이 궁금했을까요? 원달러 환율 1,080원 아래로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환율 하락 1,080원대 아래 보셨던 분들 분명히 유심히 보셨을 텐데요. 염승환 전문가님. 네, 오늘 저도 장 초반에 1,080원 선을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차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막상 또 종목들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는 뭐 크게 뭐 IT주나 뭐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자, 그래도 작년 9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 1,080원 선이 사실 중요한 심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구간인데 외환 당국의 강력한 개입은 없는 것일지 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 이제 환율이 뭐 최근 이제 원화 가치가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계 각국이 이제 특히 이제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제 일본 같은 이런 이제 세계 어떤 이제 3대 선진국들이 워낙에 지금 최근에 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규모 좀 부양책을 쓰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3차 양적 완화를 단행을 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엔화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면서 이제 계속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좀 써내고 있고, 또 유럽도 지금 스페인 구제금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좀 풀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이 선진국들의 어떤 이제 통화 가치는 점점 절하되고, 이 반면에 이제 신흥국들,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뭐 대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이제 신흥국들의 이제 어떤 이제 워낙 외화 가치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뭐 신용 등급 상향도 있고 이 경제 펀더멘탈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양호하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또 특히 이제 한국의 원화 같은 경우 위험 자산으로 많이 선호되는 또 인식들이 있는데, 또 최근에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상당히 또 좋게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또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욕구를 좀 자극시키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원화 가치 강세의 어떤 좀 결정적인 배경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상황은 아니죠. 이제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건강한 거고, 또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최근에 그 원화 강세는 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속도 조절에 좀 문제가 있겠는데요. 너무 이제 환율이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떤 이 상장 기업들이 수출 비용이 높다 보니까 여기서 좀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충격파가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속도가 이제 좀 완만하게만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이제 계속해서 좀 급하게 또 오늘 1,080원이라는 중요한 이제 뭐 자리를 좀 깨면서 이 하락 속도가 뭐 이 단기간에 1,05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 중요한 지지선이 깨지게 되면 이 뭐 주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지받던 자리가 깨지면 이 아래쪽으로 그 하락의 속도가 좀 가속화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이 환율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결국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속도가 얼마만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뭐 1,050원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그 하락의 그 속도에 따라서는 증시에 미친 영향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환당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은 보이는데, 사실상 이 적극적인 개입은 좀 쉽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말에도 한번 이제 외환당국이 좀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강력하게 좀 경고 메시지를 내버렸거든요. 환율 개입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역시 또 미국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쉽게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 어떤 이런 강세 추세는 앞으로도 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워낙에 아직까지 이렇게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동안 원화 가치가 워낙에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이 저평가된 상태를 장기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좀 내년까지 봤을 때는 1,000원 초반대까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원화 가치 강세 추세는 좀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는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시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이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해외 생산 비중이 좀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은 이제 그 뭐 해외 쪽으로 좀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생산 시설을 좀 많이 늘렸기 때문에 영향 자체는 그렇게 지금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일본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 격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 원엔 환율이 좀 최근에 또 떨어지면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좀 염두를 해두시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업황도 안 좋은 데다가 특히 이쪽도 좀 수출 비중이 높은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이중고를 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석유화학 쪽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철강이라든가 음식료 같이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다 쓰는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역시 그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IT는 좀 중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뭐 수출을 많이 하지만 일본이라든가 뭐 세계 각국의 어떤 경쟁 기업들을 다 물리치고 사실 지금 국내 기업이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뭐 IT는 크게 뭐 이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IT는 환율 영향은 좀 약간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선진국들의 대규모 양적 완화가 가장 큰 환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외환 당국의 개입은 아직까지는 뭐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우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핫클립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최태훈 전문가님은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뭐 이슈는 선택이 됐고요. 이제 업종과 수급 중에 남아있을 텐데 업종을 선택하셨다고 하네요. 어떤 종목일지 눈치채셨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 국내에 넘어 글로벌 대장주라는 질문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만 해도 삼성전자가 장중에 이제 사상 최고가죠. 150만 6천 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국내 증시에서는 단연 뭐 IT주의 대장주고 시총 대장주이기도 한데요. 이 글로벌 증시까지도 대장주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 IT 대장주로서의 역할 분명히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 이런 글로벌 기업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일이죠. 그래서 칭찬을 많이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애플의 상대는 곧 삼성전자다라는 인식이 점차 심어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글로벌 대장주까지도 차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좀 무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플을 넘어서 시장을 선도할 만한 대장주가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IT 업계에서 2위 정도 자리는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2위가 현재 구글인데 2,240억 달러. 그러니까 보면은 그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삼성전자 현재 시가총액과 2위인 그 구글의 시가총액이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구글이 좀 내려온다던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을 벌인다 그러면 얼마든지 2등주 자리는 차지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애플과 한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플은 넘을 수 없는 거대 산이 됐고 삼성전자는 이제 2등 자리는 충분히 넘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오늘 나온 기사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1등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찌 보면은 굉장히 과열된 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기사가 하나둘 날 때는 오히려 경계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11월 16일부터 한 달 만에 무려 한 11%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같은 기간 거래소는 한 5.6%밖에 못 올랐거든요. 약 2배 정도 삼성전자가 거래소보다는 앞서갔다는 얘기인데 코스닥은 그 구간 동안 2%밖에 못 올랐습니다. 코스닥의 6배, 거래소의 2배가 올랐어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왔다라고
생각될 만한 위치까지 왔다는 얘기고 굉장히 뜨거운 랠리를 보여주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쉬어갈 구간이 필요하겠죠. 한 템포 템포를 늦추면서 갈 그림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주가가 쉬더라도 삼성전자의 장점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애플과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생산 라인의 획일화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부품 공급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 차질을 빚게 될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모든 생산 라인을 일단 획일화를 이뤄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아서 생산에 차질이 없게 라인을 정비했는데 경쟁사인 애플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 부품 공급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유리한 구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전 세계 IT 시총 2위와 3위 IBM과 구글을 압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내년도 전 세계 그러니까 내년도 이익을 환산을 한다 그러면 한 211억 정도의 이익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환산을 해버리면 전 세계 IT 비중의 한 7% 정도 되는 이익을 삼성전자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전 세계 IT 시가총액 비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냐면 5%가 채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이익에서 7%인데 시가총액은 그만큼 나가지 못했다. 분명히 저평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150만 원에 와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 그러니까 펀드멘털로 봐서는 그렇게 고평가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이러한 상승 추세가 단계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쉬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눌림목 구간 잘 찾아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눌러줄 때, 하락할 때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단 삼성전자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증시에 회자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네. 그때 50만 원, 60만 원 된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이 삼성전자는 1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100만 원을 넘어서 150만 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나오는 얘기가 2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그니까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세계 IT 업계는 변화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 분야에 있어서 대응을 잘못했다 그러면 주가는 1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변화의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 주가를 이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에도 스마트폰 업계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건데 그 분야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 200만 원도 도달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200만 원 돌파 저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단기 좀 급등했던 부분에 따른 좀 아무래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을 좀 바탕으로 이 눌림목 시 매수 관점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증시학 클립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